오늘은 오랜만에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할 건데요.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소장하고 있는 알렉스 폭스턴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알렉스 폭스턴은 아트원 카페에다가 제가 서구 역사에 나타난 남성의 신체와 남성성이라는 주제를 잡았는데 이건 제가 잡은 거고요. 이 그림을 먼저 봐야 돼요. 이게 생조지라고 하는 기독교 14성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2021년에 생조지 연작이라고 하는 전시가 있었어요. 프랑스 드비옹 갤러리 전속이기도 하고 지금 미국에 있는 VSF 갤러리 전속이기도 한데 2021년에는 드비옹 갤러리만 전속이 돼 있었습니다. 이 전시가 생조지 6개의 그림을 연작으로 이렇게 그린 그림인데 생조지의 일대기를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영웅스럽고 신화적인 존재로 표현이 돼 있고요. 용을 죽이시는 게 보이죠. 용을 죽이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이건 중세의 그림인데 생조지는 기독교 14성인 중에 한 명이었고요. 용을 무찌르고 마을 사람들을 구한 영웅으로 알려져 있고 303년에 로마군이 기독교를 박해를 하면서 순교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이라고 하면 영어로 세인트라고 하는데 기독교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 굉장히 신성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 전시가 왜 중요하냐면 알렉스 폭스턴의 초기 작품 세계를 고스란히 담고 있고 굉장히 강렬한 전시였다라고 해요. 저도 폭스턴을 처음 알게 된 게 이 전시를 보고 알게 됐어요. 인터넷에서 이 전시를 보고 너무나 강렬한 인상을 받아서 그림을 한번 하나하나씩 보죠. 이 그림 어디를 봐도 되게 영웅적이거나 신성한 느낌은 전혀 들지 않잖아요. 이 그림의 제목은 슬립 이라는 제목이고요. 이건 얼레스트, 이거는 멀더, 살인자죠. 그리고 이거는 XXX, 이거는 배틀, 싸우다, 용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고, 이거는 빅토리, 용하고 싸워서 마침내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빅토리에 해당되는 그림일 텐데 중세 시대에 그려진 생 조지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백마를 타고 용을 용감하게 무찌르는 영웅적이고 신성한 모습이었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 전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죠. 신체가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고요. 어깨가 도드라져 있고 허리는 굉장히 얇고 엉덩이도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신체가 왜곡되어 있고 여기는 끔찍하게 목이 잘려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색은 핑크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폭스턴이 의도한 건데 왜 이렇게 그렸냐? 폭스턴은 역사나 신화 속에서 존재했던 남성성, 영웅성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의 신체를 항상 비트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 그림들을 보면 영웅이나 신성한 사람이 아니라 악마에 가깝게 그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용을 무찌르는 영웅적인 장면도 생 조지가 악마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오히려 생 조지의 용을 무찌르고 있는 이 모습이 악마처럼 그려집니다. 신체는 굉장히 과장되어 있고 허리는 되게 잘록하고 다리선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러프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배경은 단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어둡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불타오르는 불길과 구분되지 않는 붉은 핑크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핑크색이라고 하는 거는 폭스턴의 작품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건 얼레스트 그림인데요. 이것도 역시 신체가 왜곡되어 있고 얼굴은 굉장히 평안해 보이는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는 약간 신성 모독 같은 느낌을 주죠. 그리고 발을 묶고 있는 쇠고랑이 핑크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 그림을 보면 배경 전체가 핑크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좀 짙은 핑크색으로 되어 있고요. 신체 전체도 핑크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폭스턴은 그러니까 역사나 전설에서 영웅화된 남성들의 신체를 비트는 작업을 많이 했어요. 왕으로 변장한 악마라든가 정치인들의 가면 속에 숨겨진 탐욕이라든가 용감한 군인과 영웅이라는 소재를 몽환적인 세계로 끌고 왔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요. 이것도 보면 영웅, 군인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여기도 핑크색으로 배경 처리가 되어 있고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면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잠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악마의 뿔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이 텍스처들을 보면 굉장히 러프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캔버스의 표면이 그대로 두드러지게끔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전시인데요. 이건 게이 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해군의 모습이고 이거는 닐슨 제독의 모습입니다. 닐슨 제독은 영웅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웅이었는데 이 그림의 이름이 울트라마린이 두 가지를 상징해요. 하나는 바다의 색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하나는 닐슨 제독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몽타주 기법으로 그려져 있어요. 얼굴이 굉장히 흐릿하고 검게 처리되어 있고 배경은 단색으로 검게 어둡게 처리가 되어 있고 손은 왜곡되어 있고요. 반면에 옷이라든가 모자가 핑크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그럼 폭스턴은 왜 이렇게 그리느냐를 보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좀 한 것 같은데요. 폭스턴 초상들의 특징을 보면요. 넓은 어깨랑 잘록한 허리에 과장된 손, 그리고 신체 비율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고요. 그리고 비틀어진 이미지를 통해서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남성성을 비틀고 남성다움에 대한 담론을 해체한다. 남성다움에 대한 전통 담론을 해체한다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를 보면 폭스턴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영웅적인 이미지를 해체하는 것이 그 영웅을 기리는 것이다. 남성성에 대한 강박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억압을 하고 있고 그게 우리 사회의 신화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 얘기만 보면 미셸 푸코가 이야기한 동일자와 타자의 경계 허물기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말이냐? 남성과 여성의 경계, 어른과 어린아이의 경계, 동양과 서양의 경계 이런 것들 동일자와 타자를 가로지르는 그 경계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형성이 되어 왔고 거기에 어떤 권력 의지가 작동하고 있고 그것이 왜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고고학적 추적을 통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동일자의 권력 의지가 작동하는 그 경계선이 허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현대미술 작가들 중에서 페미니스트 작가라든가 소수자 인권이라든가 이런 주제를 그리는 그런 작품 세계를 가지고 있는 작가들은 다 미셸 푸코의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미셸 푸코의 이런 방법론이 초기에는 고고학적 방법론이라고 부르고요. 폭스턴 회화는 남성성의 고고학이다라고 명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을 볼 건데요. 헨리 8세의 초상이에요. 헨리 8세라 그러면 영국 역사에서 가장 왕권이 셌고 가장 바람둥이였던, 이혼을 7번인가 6번 하잖아요. 이혼을 함으로써 교황이 반대를 하니까 국교회를 만든 왕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왕의 권위를 뽐내고 있는 초상이잖아요. 알렉스 폭스턴은 헨리 8세 이 전통 고전회화 초상을 보고 이렇게 비틀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려요. 가장된 어깨, 망토, 그리고 손내 모양, 껴져 있는 반지, 얼굴의 형상이 굉장히 비슷한데 여기 보면 핑크색 파스텔로 전체 윤곽을 잡았고요. 그리고 가장된 어깨 비율, 허리, 의도적으로 얼굴 부분과 몸통 부위, 신체 부위를 자름으로써 캔버스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작품이 대조 효과를 드러내기도 하고요. 알렉스 폭스턴의 헨리 8세 작품인데 여기가 머리 부분이고 여기가 몸통 부분인데 요거를 위에 올리게 되면 이게 하나의 작품입니다. 3m 정도 되는 작품이고요. 이거는 그냥 신발장에 걸어놨는데 요거는 마크 향의 작품이에요. 같이 걸어놨어요. 왜 이렇게 같이 걸어놨냐? 알렉스 폭스턴은 사회적 역사적 맥락 안에서 서구 역사에 존재했던 가장 강력한 왕이라든가 영웅이라든가 신성시대는 존재의 신체를 비툼으로써 남성성이 부여된 전통 담론을 해체하고자 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사회적 맥락 안에서 그 텍스트 안에서의 몸을 고찰했다라고 하면 마크 양의 이 작품도 남성의 몸을 고찰한 작품인데 박스드라는 작품이에요. VSF 서울 전시에서 제가 구입한 작품이고요. 남성이 신체에 부여된 역사적, 사회적 서사도 제거하려고 했던 몸 자체의 감각에 집중하려고 했던 둘 다 남성의 몸을 다루는데 알렉스 폭스턴은 사회적 맥락, 역사적 맥락 안에서 다루고 있고요. 마크 양은 그 맥락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신발장 앞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폭스턴의 작품은 이런 헨리 8세 같은 핑크색 파스텔, 과장된 몸의 비율, 비튼 몸, 그리고 남성성, 사회적 맥락 안에서의 남성성 위주로 했다라고 하면 지금 보게 될 작품은 이거는 2022년 프리즈 서울에 있었던 작품인데요. 이거는 사라예보 사건을 그린 거예요. 사라예보 사건이 뭐냐?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암살한 사건이거든요. 암살당한 황태자 부부가 누워 있고요. 그리고 여기 군인이 있고 여기 암살범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굉장히 강조가 돼 있고요. 배경색은 굉장히 어두우면서도 보라색, 핑크색, 여러 노란색깔 이런 걸 섞어 놓은 파스텔과 물감을 범벅이한 걸로 처리가 돼 있고요. 경계선은 굉장히 러프하고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작품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폭스턴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 남성의 몸을 비틈으로써 전통 담론을 해체하고자 했다. 그게 남성과 여성 둘 다 억압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신화적 알레고리로 남성의 몸을 읽고 있는 그 시선을 해체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그림은 몸 자체가 아니라 사건으로 확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세기의 최대 비극이었던 1차 세계대전의 시발점이었던 사라예보 사건을 다룸으로써 세계를 확장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소품인데요. 40cm, 30cm 소품이에요. 영국 게이바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색상이라고 해요. 이런 색상들이 네온사인 색상을 옷이 받으면 이런 색이 드러나겠죠. 게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스튬 복장이 이런 제복 같은 복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폭스턴의 은밀한 개인의 욕망과 시선이 담겨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폭스턴은 게이예요. 영국 출신의 게이고 매우 사적인 시선이 읽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세 개의 작품을 살펴봤는데 헨리 8세의 초상과 사라예보 사건을 다룬 그림과 그리고 사적이고 내밀한 시선을 다룬 이 그림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폭스턴의 작품 세계는 남성의 몸에 포커싱을 두다가 사건으로 확장했다가 개인의 서사로 작품 세계를 점점 확장해가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건 제 개인의 생각이긴 해요. 2021년의 작품과 2022년의 작품과 23년의 전시에 붙은 담론이나 담론이 없으면 그것들을 연결해보면 이렇게 작품 세계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을 텐데요. 프라이머리 가격은 100호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2만 불대 중반인가 후반 정도로 알고 있고요. 최근 경매에서 60호짜리가 징그러운 이미지인데도 불구하고 1억 5천 정도에 판매가 됐어요. 최근 경매에 이게 나왔거든요. 이 그림이 나왔어요. 이게 목이 잘려가지고 피가 콸콸 쏟아지는 60호짜리 작품인데 120cm에 100cm짜리 작품이에요. 이게 1억 5천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머징 아티스트들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결과면 굉장히 선방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프라이머리로 받기는 쉽지 않은 작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알렉스 폭스턴을 파리에서 만나봤어요. 파리에 갔을 때 폭스턴의 스튜디오에 직접 가서 폭스턴하고 1시간 정도 얘기를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작품 세계가 되게 진지하고요. 그리고 작가 자체도 매우 똑똑하고 책도 되게 많이 읽고 그래서 저는 미래가 더 기대되는 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